코마당 뉴스 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송 현장신문 코마당 뉴스는 최근 당선된 정원율 익산시장님을 모시고 익산시장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원율 시장님은 워낙 행정의 달인이라 마음 든든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익산시정의 추진 방향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의 대원칙이다. 저는 항상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종전에는 단순히 주민들을 자문위원회 정도 생각을 해서 자문만 하고 실제 결정이나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해왔는데, 제가 지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도 그 거버넌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거버넌스하고,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줘라, 도와만 줘라. 쉽게 말해 진정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이것이 바로 저는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시정의 초점은 일반 서민들,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떤 개발 행정이나 지역사회 뭐 건설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내 시청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모든 행정을 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서민을 위한 그 시책이라고 한다면 역시 일자리입니다. 서민들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저희 이용을 할 겁니다.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빵을 굽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찍어내겠다.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에서 공급하는 질 높은 일자리, 이것은 이제 정규 대학을 나와서 정규적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공급받는 거고, 저희는 아주 취약계층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특히 이제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정규적인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업 비슷한 이런 소유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지금 만들고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럼 다음엔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토 산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향토 산업은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었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산업들입니다. 시민들의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나가서 대기업 유치하고 하는 산토끼 잡아오는 거 중요하지만은 집토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토끼를 지켜서 일자리를 우리가 지켜주는 거, 이것이 1차적인 이제 목표로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우리 지역에 3대 향토 산업이 있죠. 이제 보석산업은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익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주도권을 계속 잡아나가지 못하고, 그런 그 시장을 서울로 뺏기고, 태국으로 뺏기고, 일본으로 뺏기고 해서 저희가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제패할 수 있는데 기회는 한번 놓친 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생계를 매두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보석산업이 경쟁력이 옛날만 못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부동산업을 지금 우리 주민들 일자리 지키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 부동산업 클러스터 새로 좀 조성하고 있고 3기 3단에 보면은 유통 기업 전용 단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통 기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업인데 지난 시장 때 잠깐 중단이 돼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무원들 다시 다 파견해가지고 옛날에 그 네트워크를 다 복원을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다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유통기업들은 주로 그겁니다. 간의 수공업들 그러니까 그 패션 주얼리를 집에서 조립하고 맞추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모든 주부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눈만 밝으면은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유통기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보석산업 그것도 보석산업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도화를 좀 시켜서 종전에 옛날에 재래식인 그 보석산업보다는 신개념에 맞는 그런 신기술 도입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은 우리 산에도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아지고요. 섬유 산업은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특수 섬유 그 사업 저희가 2천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따왔습니다. 이번에 그 정치권하고 저희들이 총화 단계한 쾌거를 이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장착이 되면은 우리 이제 섬유 산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좀 사각기에 접어든 섬유 산업들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포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석재 산업 문제인데 석재 산업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은 황대 석재 판매 전시센터 지금 그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유지에서 바이어들이 오면은 거기에 와서 그 견본 샘플을 보고 거기서 투자 상담을 하고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 체제는 상당히 구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석재 가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무엇보다도 원소 가격 매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런데 석재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원소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소 가격만 뭐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낮춰지면은 석재 산업도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그 미륵사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된 우리 시가 세계사 속에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의 어떤 접기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 사업의 추진하는 사실 우리는 정말 그 왕도의 시민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나 수도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익산 지역이고 이것이 충분히 조명이 되지 못해서 문화유산지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행히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왕궁리 유적하고 미륵사지 석탑 지정이 됐죠.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 이외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그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등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쌍릉이랄지 왕궁리 석탑이랄지 그 산성이랄지 이런 것들 해서 추가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백제 우리 익산 부여 공주 이렇게 3개 지역이 지금 경쟁 체제를 가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화유산이나 유물이나 이런 거 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많이 약하지만은 저희들이 유물이 충분히 이제 발굴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이제 등재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익산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발제권을 끌고 가야 된다. 지금 세 지역 중에서 어쨌든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물수로 보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익산이 앞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제 발굴이 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발굴이 늦어졌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회. 이게 땅만 파면 이제 유물이 나오니까 유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게 저희 그 백제 정통성 우리의 정통성을 확보를 해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것을 잘 겪어 나가서 정말 백제권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후토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좀 현안 쪽으로 하겠습니다. 익산시내 그 보면 부성동, 어양동, 영등동 이쪽 주민들은 그 악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악취의 근원을 차단하고 또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악취의 원인을 먼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우리 산단, 1공단이죠. 1공단의 화학물질들, 공장 폐수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산단 악취, 두 번째가 폐수 처리 시설, 악취 처감 시설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 시설들이 또 악취 오염 발생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더 확대를 하고 확충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세 번째는 이제 축산농가들, 축산농가들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제 배출구가 딱 정해져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만 딱 단속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그러면 그 관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 관리가 어려운 게 축산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전 지역에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제 물론 그 산단 같은 것은 저희가 특구 관리 지역인가요? 지정을 해서 지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잘 관리만 되면은 많이 저감될 걸로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악취는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시민들을 지금 사실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저희 집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 요원입니다. 저희 집이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거기 또 12층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이 돼서 발생을 하면은 즉각 상황실에 악취 상황실 제가 24시간 가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접수가 돼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발생해서 빨리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근본을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활동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경제활동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압이 돼서 뭐 이탈했다 안 닿을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니까 또 공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해서 그냥 방들이 한다할지 이런 것들 그때 발생하는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모니터 활동이 강화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좀 모니터 요원들을 다시 보강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전 지역에. 하여튼 발생하면은 즉각 신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악취 포식기도 지금 대폭 지금 더 증원을 증강을 시킵니다. 포식기 증원시키고 관리 인원도 좀 대폭 보강을 해서 하여튼 시민들 냄새 난다고 이렇게 신고가 오면은 직격지가 처리할 생각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악취 저감 시설은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한계는 있지만은 아마 금년에도 한 5개소 이상 설치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군데 업무는 뭐 5천만 원, 1억, 뭐 2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악취 저감 시설 부분은 조만간 마무리 될 걸로 봅니다. 이제 새로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악취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하는 찾는 모습들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쪽 시민들도 건강하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나오면 민감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진입할 3기공단에서 충남의 연무로 연결하는 도로가 아마 곧 몇 년 내에 완공되리라 봅니다. 그럼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많은 영등동, 어양동, 신동, 부성동 이쪽 주민들이 통해 수도권 양복 시간
왕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쪽 터미널 이전이 이쪽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임시장으로서 입장을 어떠신가요? 뭐 민감한 질문이 아니고 당연히 해주셔야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보다도 그 3기 산단 유치를 위해서는 선결과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기업들이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이 그 당시에 외국인 전용 산단이 있으면은 진입도를 국가가 해주도록 돼 있었어요. 100% 해주도록. 근데 다른 지역은 다 100%를 받았는데 우리 지역만 50%를 받았어요. 물론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좀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을 좀 우리도 했고 사실은 우리도 잘못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여튼 그 정치권 조언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권이 계속 저쪽 영남 정권이고 우리 또 그 정치권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제는 우리 지역이 갑 지역이 이춘석 의원이 3선 의원 아닙니까? 을정이 조배석 의원이 4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 같이 더 힘센 국정이 어디 있습니까? 양쪽 두 국정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제가 다시 강력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해결 안 됐지만은 자 3선 4선 의원님에다가 이제 여소 야대 정부가 아니냐 이런 기회로 활용 못하면 우리 해결 못한다. 여소 야대 정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우리 그다음에 그 3선의 힘, 4선의 힘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 11호는 도저히 이만한 예산이 될 수가 없어요. 700억 이상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푸시를 하면은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고마당 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분기반은 또는 어느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만 고마당 뉴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